원래 제 글을 좋아했던 사람도 있을 거고, 아니면 이 책을 보고 좋아서 본 사람도 있을 거고, 아니면은 방송을 보고 셀럽에 대한 호기심이나 어떤 뭐 궁금증 뭐 이런 것 때문에 온 사람들이 더 많을 것 같은데, 뭐 어느 쪽이든 상관없죠. 저야 뭐 제 책 사가지고 오신 분들이니까 고맙고. 근데 인기라는 거는, 제가 지금 얻고 있는 소위 인기라는 거는 사실은 약간 그 실체가 없는 거거든요. 약간 허상 같은 거고. 이렇게 산업이,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커지다 보니까 계속 끊임없이 새로운 피가 수혈이 되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표현을 그렇게 하는 거지, 뭐 실질적으로 뭐 제가 어떤 깜냥이 있어가지고 그에 걸맞는 깜냥이 있는 뭐 스타라거나 대세라거나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별로 뭐 제가 크게 그래서 거기에 신경을 쓰지도 않고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중간에 이제 영화서가 하나 있긴 있어요. 영화 전문서 속에 네. 망령의 기억이라고 네. 한국 공포영화만 다룬 책이 하나 있거든요. 저는 그 책을 굉장히 좋아해가지고 중간에 그 책이 하나 있었다는 걸 꼭 언급을 하고 싶고요. 네. 개인적으로 감회가 당연히 새롭죠. 새롭고 소설이니까 좀 되게 어렸을 때부터 이야기를 쓰는 걸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기쁘고 많이 읽었으면 좋겠다 라는 어떤 느슨한 생각을 가지고 있죠. 근데 최대한 약간 그 편집자가, 그 편집자에 대한 믿음 때문에 이 책이 나온 건데요. 네. 그 신뢰를 보여주고 또 제가 이 편집자를 신뢰를 해가지고 책이 완성이 된 거고, 안 그랬으면 또 되게 오래 길어졌을 거예요. 이게 나머지 절반을 언제 쓸까 계속 쓰긴 써야 되는데 막 이런 생각 계속 하고 있다가 쓰게 된 게 이제 편집자를 만나가지고 동기가 부여가 돼서 이제 쓰게 된 거니까. 근데 이제 편집자가 최대한 이 쓰고 싶은 내용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게 이 뭐랄까 울타리가 돼줘가지고 뭐 한번 걸러내기 전에 내용이 뭐 크게 다르진 않아요. 그냥 문장을 뭐 더 이렇게 다듬은 수준? 네. 이렇게 소리내서 되게 많이 송구하기 전에 읽는 편인데, 이게 소리내서 읽었을 때 속도감 있게 빨리빨리 읽힐 수 있는 그거에만 주안점을 맞췄어요. 제가 우화라고 말씀을 드린 게, 삶의 어느 순간에 이렇게 문득문득 적용을 해가지고 내 상황에 대해서 좀 한 발 떨어져서 객관화해서 제3자 입장에서 자기 스스로를 성찰하거나 사유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게 우화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텍스트로는 괜찮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연애 얘기를 다루고 있지만 사실은 그냥 인간관계에 되게 고루 넓게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얘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되게 근사한 의미를 부여하는 되게 비루한 현실들이나 비루한 풍경들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거기에 굳이 이렇게 근사한 해석을 붙이는 게 되게 약간 우스워 보여요. 왜냐면 그거는 자기가 수용 가능한 것으로 바꾸는 거거든요. 그거 무한하게. 어떤 노동의 위대함, 우리 사회를 이끄는 원동력, 청춘은 원래 아픈 거야.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본인이 수용 가능한 걸로 그거를 현실과 다르게 바꿔버리는 되게 위선적인 행동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게 나쁘면 나쁜 대로, 그게 더러우면 더러운 대로, 그게 부조리하거나 불합리하면 불합리한 대로 일단 있는 그대로 그걸 직면하고 같이 살아갈 준비가 되어 있어야만 그것에 대해서 이게 좋지 않을까 저게 좋지 않을까, 혹은 이건 저거고 저건 이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자세가 거기서 출발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쓴 문장이에요. 근데 거기 이제 뭐 마지막에 나열된 그 조건들이 제가 생각하는 좋은 사람의 조건이거든요. 그래서 그거 그대로라고 할 수 있고,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저는 나이든 좋은 사람의 가장 큰 조건은 자기보다 나이 적은 사람의 신념을 위해서 자신의 신념을 희생하거나 혹은 아예 드러내지 않는 그런 태도가 진짜 좋은 사람의 조건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나이든. 그리고 그것보다 좀 더 약간 광의로서, 그러니까 또 넓은 의미로서의 좋은 사람은 저한테는
이를테면 다이아드의 브루스 윌리스 같은 건데 책임지는 사람. 매 편이 책임지는 내용이잖아요. 마누라 책임지고 딸 책임지고 아들 책임지고. 그렇게 죽도록 고생해서 책임지고 나면은 다음 편 가면 다시 또 망가져 있고. 근데 어찌됐든 그거를 정상으로 돌리려고 노력하는 책임감. 그게 진짜 훌륭한 어른, 훌륭한 좋은 사람의 모습이 아닌가. 책임지는 자세. 그러니까 적어도 책임지려고 노력하는 자세. 근데 이 책에서 드러나는 하주용은 물론 경험이 많이 들어가 있긴 하지만 어디까지나 픽션이기 때문에 마지막에 뭐 좋은 사람 만나고 있다거나 이런 것도 실제 내 저기 상황을 털어놓다기보다는 이 이야기를 닫는 가장 제가 생각하기에 근사하고 맞는 결말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쓴 거고. 근데 중간중간 들어간 인터미션은 제 이야기가 맞죠. 그러니까 나라고 표현하는. 예, 그거는 뭐 제가 쓴 게 맞고. 그러니까 제가 저를 들으려면 쓴 게 맞고. 근데 다른 부분들은 어디까지나 픽션이다. 제가 고전 영화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근데 고전 영화 중간중간에 이제 2시간 넘어가는, 특히 이제 할리우드 에픽롤 시대로 넘어가면은 인터미션이 있잖아요. 저는 그 인터미션 시간이 너무 좋더라고요. 화장실도 갈 수 있고, 또 인터미션 중간에 나오는 클래식 음악들도 너무 좋고, 그리고 앞에 얘기를 다시 상기하면서 뒤에 얘기를 상상하게 되는 그 기회도 너무 좋고, 똑같은 효과를 주고 싶었어요. 이게 이제 감독도 그렇고 작가도 그렇고 그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이 이야기를 어떻게 읽었으면 좋겠다, 이게 어떻게 읽혀졌으면 좋겠다, 사실 내가 감춰놨던 메시지는 이거다라고 얘기하는 게 되게 사실 되게 어리석은 짓인데, 그래서 그냥 큰 틀에서 그냥 느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아까도 살짝 언급을 드렸지만 이 이야기는 우화고, 우화로서의 효과를 주기 위해서 각 챕터를 최대한 짧게 갖고 읽기 쉽게 갖고 편하게 갖고 그리고 웃기게 갖고 기억에 남게 그랬으니까 한번 쑥 되게 쉽게 읽히실 거예요. 분명히 거기는 제가 확신이 들거든요. 되게 정말 여러 번 제가 소리내서 읽었기 때문에 확실히 쉽게 읽히실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쭉 읽으시고 책장에 뒀다가 가끔씩 어떤 에피소드가 떠오를 때 그 부분만 다시 읽어보시면은 지금 자기가 처해 있는 어떤 상황을 약간 객관화해서 볼 수 있게 되는, 그래서 거기에서 또 다른 사유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시지 않을까. 그게 또 우화의 목적이기도 하고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